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카 김한중입니다. 현대기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라이센스로 받아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미국 포브스에서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아니, 자동차 회사들이 자존심이 있지, 뭐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포르쉐나 뭐 이런 데 걸 갖다 쓰는 건 말이 되지. 현대가 지금 역사가 70년이 넘는데 기껏 해봐야 10년 남짓 된 회사 소프트웨어를 갖다 써요?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벤츠는 벌써 중국의 모멘타라든지 뭐 해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져다 쓰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누군가가 다른 회사 것을 가져다 쓴다, 이건 뭐 흉도 아니죠? 당연하다. 삼성이 TV를 만들 때도 중국 BOE 디스플레이 가져다 쓸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전자제품이 되면서 변화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뻗어가야 되는 기술 장르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필요한 건 그냥 과감하게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미국 포브스 선정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에는 테슬라 두뇌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죠. 기사 내용을 보면요,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 바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FSD를 라이센스하는 방향이다. 아, 다 그렇게 간다고? 약간 과장 같긴 한데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테슬라와 다른 회사들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상황이 됐고, 이걸 좁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 경영진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우리하고 거의 대등하게 됐네요. 야,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테슬라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얘기한다는 얘기죠. 후발주자들 입장에서 벌어져 있는 것까지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쳐. 그럼 따라잡느냐라고 했을 때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앞 사람을 따라잡으려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2배 더 열심히 해. 그러면 테슬라는 2배 열심히 안 하나? 대체 뭘로 따라잡느냐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지어? 지금 테슬라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AI를 더 열심히 해? 테슬라가 자본력이 없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현대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고 테슬라라는 조그만한 회사가 갑자기 나온 걸로 느껴지잖아요. 현대차 시총이 얼마입니까? 70조. 와, 엄청나죠. 70조짜리 회사. 와. 그러면 테슬라는 얼마입니까? 1.5 트릴리언입니다. 시총이 2,000조가 넘어.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35배 더 큰 회사입니다. 현대는 30종이 넘는 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 R&D 비용 총 예산이 연간 5조 원입니다. 자율주행에만 배정된 예산은 정말 적겠죠. 포티투닷에 지금 3년간 1.5조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연간 뭐 한 5천억이야? 테슬라는 얼마냐? 차 달랑 4종 만드는데 1년 동안에 8조 7천억을 씁니다. 자율주행에만 들어가는 돈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간격을 좁혀요? 테슬라는 가만히 있고 우리나라만 뭐 초초 울트라 슈퍼 천재가 뭐 자동차 개발에 뛰어드나요? 대한민국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 저기 의대 가서 지금 의사하고 계세요. 정말 두뇌가 막 빠바박 도는 사람들인데 지금 점을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님 쌍꺼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라고 있어. 지금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덜 똑똑하던 사람들이 막 우주로 로켓을 막 쏴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점을 빼고 있다니까. 너무 안타깝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돼야 되는데, 정말 기술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기술자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나라가 점점 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의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겠죠.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기도 해요. 지금 보면 R&D 비용이 월등히 적잖아요. R&D 비용이 적다는 건 뭐예요? 각자 월급이 적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술자를 하게 되면 정말 자율주행에 내가 1인자가 된다 라고 하면 현대차에 들어가서 내가 연봉을 1억 받는 거야. 페이닥도 얼마를 버는데 지금 연봉 1억 받자고 지금 아이고 답답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사 읽다가 너무 흥분해서. 어쨌든 기사는 이어집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직면한 과제에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첫 번째, 테슬라는 수십억 마일에 달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마치 상시 가동되는 실험실처럼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테슬라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카메라 달려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해 주잖아요. 입력한 데이터 있습니다. 여기 강남역에 제가 실험했잖아요. 잠깐 뭐가 문제가 있네 라는 거가 테슬라가 이미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등포 교차로 여기 길이 이따위로 만들어져 있어 라는 걸 계속 업데이트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업체들은 어떤가? 다른 업체들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누적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델도 없고 그냥
옛날 옛적에 만들어진 자동차를 가지고 이걸로 계속 운행하다 보면 우리도 테슬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에 맞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회사들은 돌도끼를 가지고서 계속 도끼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도끼질을 해도 뭐 장작 잘 팔 수 있지, 그런데 데이터도 없이 계속 도끼질을 하는 거 가지고서 이거 갖고 언제 자율주행을 할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조직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개발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언제까지 뭘 완성시켜, 그래서 완벽한 제품을 내놔 라는 거예요. 그 현대기아만 해도 품질 경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를 운영하면서 만든 얘기예요. 그게 언제야? 30년 전에 만들어진 품질 경영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한 7년에 한 번씩 나와. 그러면 대충 한 3년 동안 제품 만들고 나머지 한 3, 4년 동안은 제품을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제품의 에러를 잡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잘 만들어서 위에 올려야죠. 위에서 보니까 야 그게 뭐야, 잘못됐잖아. 다시 하면 이 계층 구조가 있고 위 올라갈 때마다 승인이 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건 마치 신경망적인 게 아니라 공장 방식에 맞춰서 만들어진 개발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게임만 봐도 그렇잖아요. 게임을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버그 투성입니다. 막 벽을 뚫고 막 지나가잖아요. 막 뭐야 이게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 라고 하지만 버그 리포트를 막 하다 보면 그게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재밌어. 괜찮아져. 오버워치 같은 게임만 해도 신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엔 없던 캐릭터들인데 요런 메타가 생기네 라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밸런스 패치도 하고 맵도 새로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서 시장에 내면 거기서 에러가 있으면 끝장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성되지 않은 걸 감히 밖에 내놓는다고? 야, 너 품질 경영 모르냐? 라면서 움직이니까 자율주행 같이 완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는 영영 내놓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티투 요번에 영상을 내놔서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뭐 욕하는 사람도 정말 많지만 이 영상만 놓고 봤을 땐 욕할 게 없어요. 너무 짧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서 욕하면 그건 좀 잘못이지. 뒤에 무슨 여러 가지 사연이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죠? 어쨌든 영상만 봤을 때는 자율주행 잘하네 라고 생각되잖아요. 이 상태로 일단 양산차에 넣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양산차의 도입을 절대 못하고 있는 상황. 시도조차 못하는 게 기존 자동차 회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 회사들이 할 수 없는 세 번째 장벽,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규제 당국은 여전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이걸 검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에서 자, 이거 아무래도 사고 나면 이거 우리 큰일 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제기관은 기존까지 뭐였습니까? 뭔가 리드하는 입장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 공정이나 안전 매뉴얼이나 보증이라든지 위험 관리 같은 것들을 가다듬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항상 그 규제 안에서 만들어지도록 그걸 관리 감독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여기인데 이거보다 훨씬 벗어난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밖에 있는 차를 만들어? 야 그건 허용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구조적으로 너네는 자율주행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해. 안 되잖아. 이 세 가지 이유로 안 되잖아. 내가 그거 다 뚫어내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걸 갖다 쓴다고 해. 검증도 이미 됐잖아. 규제도 다 뚫어놨잖아. 그러니까 갖다 써 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조사들은 그거 갖다 씁니까? 갖다 안 쓰죠. 에헴 우리도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안 써? 라면서 영상 같은 걸 깔짝깔짝 조금씩 보여준다는 거예요. 웨이모 대단하죠. 현대가 아이오닉5 자율주행 택시 우리 만들었습니다. 와 이거 준비 다 됐어요 하면서 시험 운행하는 거 그냥 보여만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은 하지도 못하면서. 자 그러면 테슬라가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게 맞냐? 테슬라가 정말로 잘하는지는 데이터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 FSD는 요즘 버전 14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테슬라에서 기껏 해봐야 한 400km, 500km 정도를 자율주행으로 갔습니다.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8,000km를 한 번도 손을 대지 않고 갔습니다. 도심에서 3,200km 이상을 손을 한 번도 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주행 후기가 온다는 거죠. 사람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전에 비해서 개입되는 숫자를 보면 한 번도 개입되지 않고 정말 무제한의 기간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완전한 변곡점을 지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FSD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할 단계가 지났다
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자체 안전 보고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70만 마일당 한 건씩 벌어진다고 해요. 근데 테슬라의 FSD를 사용하는 경우는 670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배 더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FSD가 정말로 뒤에서 받치거나 완전한 피해자가 된 걸 다 포함해서 그래서 7배라는 거니까 FSD가 잘못 주행해서 사고가 난 비율은 이거보다도 훨씬 적겠죠. 인간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보다 FSD를 켰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좀 과장이 섞여 있어요. 미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요, 매년 교통사고는 계속 줄어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부터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해 이러면서 사고가 더 많아진 게 아니냐라고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간과 FSD가 1대1로 싸우면 사실 FSD가 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운전자는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FSD는 360도를 계속 보고 있잖아. 똑같은 주의력으로. 그러니까 FSD가 인간을 능가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안정적인 주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통계는 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독형 FSD잖아요. FSD만의 통계가 아니라 FSD 더하기 인간입니다. 이게 당연히 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 테슬라 FSD를 보면 안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운전자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보려고 하면 야 스마트폰 보지 마 하면서 막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운전자가 혼자 운전할 땐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FSD가 있으면 오히려 안 봐. 그러니까 당연히 FSD가 더 안전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진짜 FSD가 더 안전한지는 나중에 인간이 정말 차 안에서 잠들어도 운전석에 없어도 그런 상황에서 주행할 때 통계를 봐야 될 겁니다. 물론 그때도 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통계는 지금까지는 한계가 좀 있다. 자, 여튼 기사를 보면요, 지금까지 정말 압도적인 안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 테슬라를 금방 따라잡겠다고 하더니만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전세계 자동차에 다 카메라 달고 프로세서 달고 그 내용을 테슬라로 막 업로드할 때 다른 회사들은 데이터 수집을 대체 뭘로 했냐, 안 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카메라도 제대로 안 달았잖아요. 굳이 불필요하게 카메라를 달면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동차를 최적화해야지 덕지덕지 왜 불필요한 걸 붙입니까? 값만 비싸지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가진 구조에서는 결코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따라하거나 복제하거나 하는 것보다 사다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 글에서는 추측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서 이미 이런 상황을 목격했으니까. 한 기업이 너무나 앞서 나가면 경쟁사들은 자기가 그걸 따라 만드느니 그걸 그냥 포기하고 그 제품을 라이센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C, IBM도 있고 델도 있고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삼성이 있지, LG 있지, 수많은 제조사들이 있었고 중국에도 수많은 제조사들이 있었는데 자체 운영 체제를 구축했냐는 거죠. 물론 구축하려고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다 쓰잖아요. 개발 속도, 생태계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스마트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노키아가 몰락했다 이런 얘기 하지만 노키아가 정말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터치스크린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노키아 터치스크린이 있었어. 스마트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OS도 있었어요. 심비안이라고 하는 OS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모바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성은 바다 OS라는 걸 개발했어요. 다들 이런 거 개발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 노키아 자체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돈을 막 쏟아부어서 파산하고 그걸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죠.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사서 스마트폰을 했지만 역시나 접었죠. 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OS로 잘했을까?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게 잘 된 거죠.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바로 내려와서 구글에 가서 안드로이드를 사다가 쓰기로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구글 안드로이드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회사였는데 삼성과 LG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채택하면서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죠. 거의 모든 모바일 기업들이 안드로이드를 갖다 쓰면서 모바일의 기본 운영 체제가 되고 있죠.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반도체는 프로세서 삼성이 엑시노스 같은 거 안 쓰고 요즘 퀄컴 쓰잖아요. 사실 엑시노스나 퀄컴이나 등등등 보시면 그 명령어 세트는 직접 개발하지 않습니다. ARM 라이센스를 이용하죠. 전기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확실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테슬라가 북미 충전 표준을 만들었잖아요. NACS라고 하는 거.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NACS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테슬라 충전 방식이야.
그게 표준이 실제로 됐어. 대부분 제조사들이 이거 2년 만에 이 표준을 따라왔죠. 조금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충전기보다 테슬라 충전기가 더 많았는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 방식 채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물론 거부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모든 전기차 회사들, 뭐 폭스바겐이니 뭐 포드니 GM이니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아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지금 막 시작하는 회사 걸 내가 따라해. CCS1이라는 충전 방식이 있는데 우리 방식으로 새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왜 없었겠어. 근데 기존에 있었던 낙스가 훌륭한데 그걸 놔두고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형태는 언제 만들고 충전기 개수는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뒤늦게 따라하려면 그걸 따라잡는 비용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냥 사다 쓰는 거, 그냥 표준을 따르는 거, 그게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기사는 얘기합니다. 자율주행도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FSD는 자율주행에서 표준에 가장 가까운 기술이고, 그리고 이 표준을 쓰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는데 이걸 안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시장이 왜 이걸 무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글을 보면 좌절감이 묻어나기도 하죠. FSD 라이센스를 자기는 제공하고 싶은데 이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다. 이 기업들이 도태될 거다. 이러면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접근하라고 하는데 왜 제조업체들은 그걸 무시하거나 시험만 한번 해볼게요 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정말 소규모의 제안만 하는 겁니까? 라고 어리석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얘기합니다. 유럽에서 FSD 평가 중이고 네덜란드는 RDW라는 곳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서 네덜란드는 유럽보다 먼저 FSD를 도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요거 에이 또 헛소리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미 됐잖아. 일본에서 될 거잖아. 중국에서 됐고 유럽에서도 이제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진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국토부가 갑자기 FSD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FSD 같은 기술은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폰이 우리나라 처음 도입됐을 때 그거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왜 없었겠어? 당연히 나왔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돌아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어떻게 거꾸로 거슬러 가? 당연히 자율주행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일론 머스크의 말을 헛소리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죠. 기사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자율주행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게 더 나은 건 알겠는데 내가 지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도입 안 하겠다 라는 이유라는 건데 너도 나도 하면서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형 자동차 제조사 중에 단 하나라도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하면 상황이 순식간에 뒤집힐 거라는 겁니다. 잠깐만 쟤도 하네 라고 되면 시장 모두가 FSD 자율주행으로 성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차를 팔 수가 없게 되니까. 물론 현대 같은 제조사에서 갑자기 대당 900만 원씩 더 내세요 라고 하고서 그걸로 자율주행을 하게끔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현대차가 쓰는 뭐 엔진 이런 게 뭐 대당 한 25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900만 원 내고 어떻게 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테슬라가 라이센스 비용을 제조사한테 받을까? 대당 900만 원씩? 그렇게 하진 않겠죠. 테슬라 자동차를 사도 FSD를 소비자가 별도로 사게끔 하는데 현대기아 같은 제조사도 이 소프트웨어를 소비자한테 사게끔 열어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조사는 센서 위치,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테슬라 FS에 맞도록 그렇게 구현하고 구입은 앱에서 사용자가 원하면 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포티투 다시 뭐 충분한 자율주행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테슬라 앱 말고 포티투 앱을 사서 쓰면 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테슬라에서 FSD를 살 수 있는 차 몇 개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억 넘는 차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현대차가 연간 700만 대, 800만 대 자동차를 전 세계에 팔고 있는데 그런 모든 현대차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 수백 개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그 각각각이 모두 다 윈도우부터 새로 개발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느니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게 해주면 우린 윈도우를 공급해서 돈을 벌게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테슬라의 FSD가 얹혀서 이 FSD를 부가 기능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이 FSD 자체가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이 자체가 제품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취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나요? 네, 기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중고차 사이트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X, 모델 S, 사실 이 차들은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차는 아니었는데 요즘 중고차 사이트에서 쏙 들어갔습니다. 팔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졌어.
이게 다 테슬라 FSD 때문이죠. 난 FSD를 쓰기 위해서는 1억 넘는 자동차라도 돈 주고 사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테슬라 FSD를 라이센스해서 차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오닉 9에 900만 원만 내면 FSD가 바로 작동된다. 차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간다. 야,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사죠. 왜 안 사겠어? 내년에 제네시스 GV90 나오잖아요. 그게 자율주행이 안 된다. 이거 어떨까? 후폭풍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2억이 넘는 차인데 자율주행을 안 해요? 그냥 HDA 그냥 붙여줬다고?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죠. 당연히 테슬라 FSD 라이센스 고려할 때 되지 않았나. 물론 이건 포브스에 글을 쓴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긴 합니다. 테슬라 FSD가 앞선 건 맞지만 다른 회사에서 사실 도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자율주행이 하찮아서? 아닙니다. 자율주행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를 떠올려 보면 여기에 배터리 들어가죠. 모터 들어갑니다. 그 배터리하고 모터 누가 만들어? LG가 만들고 SK가 만들고 삼성이 만들잖아요. 모터도 그렇습니다. 보그오너가 만들기도 하고 ZF가 만들기도 하고 그걸 사다 씁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회사가 엔진, 변속기,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사다 쓰면 자동차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철판 찍고 조립하고 나사 조이는 회사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그것만 하는 회사라고 친다면 한국 GM이 버리고 간 이 군산 공장 있잖아요. 요거 MS 오토텍이 갖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 MS 오토텍하고 동급이야? 기아 경차 만드는 동이오토나 캐스퍼 생산하는 GGM과 현대차가 동급입니까? 만약에 단순 생산 공장으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를 쥐고 있어야 남들과 차별화되고 이 회사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이 회사의 미래가 있는 건데 그 미래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져다 쓰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뭔가 이렇게 중대한 기술을 어떻게 사놨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래는 알 수가 없죠.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죠. 하나씩 둘씩 불을 끄다 보면 결국에는 최선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테슬라든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어떤 회사든 라이센싱 지금은 일단 해봐야 되고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고려하지 못하는 영역 그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봐야 됩니다. 한국적인 제품, 세계적인 제품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내야 되겠죠. 눈앞에 보이는 거부감 드는 일들 과감하게 시도해야 그래야 더 나은 미래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